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네, 오늘도 변함없이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온 상담사 치아입니다. 네, 저 보고 싶으셨나요? 죄송합니다. 네. 저 PD님이 이런 썰렁한 이야기 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제가 또 성격상 이런 이야기가 나와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네, 보기 불편하셨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냥 바로 사연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 제목 네, 남편의 성의 없는 애무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오르가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편의 성의 없는 애무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아내분에게 더 좋을까요? 남편분에게 더 좋을까요? 네. 과연 아내분에게는 좋지만 남편분을 괴롭히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남편분에게도 좋은 얘기일까요? 네, 저는 후자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보고 계시는 아내 시니어, 여성 시니어 여러분 어르신분들은 뭐 당연히 잘 익히시고 내 남편 또는 내 남친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좋고요.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남성 시니어 분들이 계시면 잘 익혀두셨다가 내 아내 그리고 여친에게 그대로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그냥 좋은 밤 잠자리를 갖게 되면 다음날 뭐 반찬이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네, 그거는 좀 저는 사실 믿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그런 반찬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내분하고 훨씬 더 행복하게 사랑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저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성분들도 그렇고 사실 모든 편이 그렇지 않나요? 여성분도 그렇고 남성분도 그렇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성심성의껏 좋은 정보를 많이 들려드리려고 오늘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상담사 치아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이러지? 죄송합니다. 네. 피디님이 벌써 뭐라고 그러시는 게 들립니다. 네. 자, 빨리 사연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환갑을 넘기고 이제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니 괜히 마음이 공허한 60대 여성입니다. 아이들 다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고 남편도 은퇴해서 이제야 둘만의 시간이 생겼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마음의 병이 생기네요. 아이고. 다름이 아니라 남편과의 잠자리 문제입니다. 사실 젊었을 때도 남편은 다정한 남자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워낙 사교성이 좋은 성격이라 대외적으로는 지인이나 친구들 모두 우리 부부를 인꼬 부부라고 부르며 부러워했죠. 하지만 젊은 시절에도 남편과의 성관계가 그다지 좋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견딜 수 있었던 건 이 나이 될 때까지 술이나 여자 문제, 돈 문제 한 번 없었던 남자니까 그걸로 마음의 위안을 삼았던 거죠. 여기서 잠깐 저희 이제 오늘 드릴 그 애무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데 여기서 이야기 하나 좀 드리고 가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이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술이나 여자 문제, 돈 문제 한 번 없었던 남자니까 그걸로 마음의 위안을 삼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뉘앙스는 뭐 마음에 차진 않는데 그나마 좀 이 정도면 봐주지 뭐 이런 뉘앙스시거든요. 근데요 그 여성 시니어분들 술이나 여자 문제, 돈 문제 없는 남편은요 대단한 남편입니다. 진짜. 그래서 저는 진짜 존중하고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나마 그거라도 있으니 다행이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물론 이제 저는 상담사니까 저에게 이제 상담을 의뢰하시는 내담자분들이 사실 그런 문제를 가지신 분들이 저에게 의뢰를 하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고 멀쩡해 보이시는 가정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나만 불행해 라고 생각하시고 내 남편만 이래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여기 사연 주신 분도 그러시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이제 나올 텐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지인이나 친구들 모두 우리 부부를 인꼬 부부라고 부르면서 부러워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남의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네. 반대로 얘기하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성 시니어분들, 내 주변에 내 친구, 내 지인의 남편들 다 멀쩡해 보이시죠? 다 괜찮아 보이시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들 나름의 고민으로 힘들어하고 계시거든요. 어쩌면 그 중에서 내 남편이 상위 7, 80%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발 너무 기대치 높게 갖지 마시고 그걸 모르시니까 남의 집 사정을 모르니까 그 집이 멀쩡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 남편이 최고다. 내 남편밖에 없다. 내 남편이 진짜 모든 걸 잘한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생각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걸 남편분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가장 최근에 어떤 내담자분께 이런 처방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그냥 눈 딱 감고 대종상 여우주연상 수상 목표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눈 딱 감고 연기로 남편분이 집에 오시면 뛰어나가서 되게 반겨주시는 거 플러스 그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실 때 꼭 말 속에 당신 대단하. 이거 진짜 당신밖에 못하는 것 같은데? 라든가 남편분이 만약에 회사의 이야기를 하면 와, 당신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걸 해? 라든가 이렇게 남편을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셔라 라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결과요? 결과는 진짜 드라마틱합니다, 여러분. 네. 제가 남자지만 죄송합니다. 남자 시니어분들 지금부터 잠깐만 귀 막아주세요. 네. 제가 남자지만 남자분들 정말 단순하거든요. 네. 그렇게 존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면 세상 모든 좋은 거 다 퍼다 주십니다. 네. 그렇게 말 몇 마디, 행동 몇 마디에 그렇게 좋은 거 다 받으시면 좋잖아요. 네. 나도 보너스 받고 살자고요. 최근에 모 기업처럼. 네. 그러니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술이나 여자 문제, 돈 문제 한번 없었던 여자니까 없었던 남자니까 그걸로 마음의 위안을 삼는다 이러지 마시고요. 제발 무조건 존중해주고 인정해 주십사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나를 대하는 모습이 점점 더 성의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서글픈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남편부터 잘못하셨네요. 네. 자, 사실 부부 사이의 성관계라는 게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내가 여전히 이 사람에게 소중한 여자구나, 이 사람이 나를 참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마치 숙제를 해치우는 사람처럼 제 감정이나 상태는 안중에도 없고 가슴 좀 만지다가 아래 만지고는 바로 삽입을 시도합니다. 아이쿠, 네. 자, 여러분, 제가 지금서부터 바람직하지 않은 애무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가능하면 무조건 그러지 말으셔야 돼요. 네. 아마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셨던 분들 되게 많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드릴 텐데, 자, 첫 번째는 소통이 없는 애무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소통이 없다고? 아니 그럼 애무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라는 거야? 애무하다가 막 시부모 얘기해? 네,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애무하다가 대화 많이 하셔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소통이라는 건 그런 대화를 많이 해라. 그게 어떤 주제든 상관없다. 어떤 소재든 상관없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뭘 소통하라는 거냐? 제가 지난 시간에 언뜻 지나가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주면 상대가 기분이 좋은지 그걸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남성 시니어분들. 또 여성 시니어분들은 내 몸의 어느 부위를 어떻게 만져주면 또는 만져주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애무해주면 내가 진짜로 행복한지를 남편분에게, 남친분에게 알려주시라는 겁니다. 특히나 여성분들 그냥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시잖아요. 특히 시니어 여성분들 그러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금기시하는 그런 대접을, 취급을 받고 살아오셨으니까 마치 그런 표현을 하면 이 여자 되게 해픈 여자 아니야? 라고 오해받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어느 정도 공포 속에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의 어느 부위를 어떻게 만져주면 행복한지를 이야기하는 거에 아마 익숙하지 않으실 거라고요. 근데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나는 가슴을 만져줘 봐야 별 감흥이 없고 사실은 나도 왠지는 모르겠는데 허벅지 안쪽을 부드럽게 만져주면 세상 행복해 라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남편분이 그거 알까요? 그거 알 가능성 거의 제로, 0%입니다. 그럼 남편분이 가슴 막 애무해봐야 뭐해요? 나 하나도 기쁘지 않잖아요. 알려주셔야 돼요. 내 몸은 누가 제일 잘 알죠?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자, 제가 아내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남편분들에게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아내분들은요, 부끄러워서 또는 민망해서 또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말을 못하고 용기를 못 내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남편분이 그리고 남친분이 물어봐 주세요. 뭐 그렇게 애무를 하시고 나서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어때? 아니면 이렇게 해줄까? 이건 어때? 저건 어때?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애무를 바꿔가면서 서로 탐구하는 거죠.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아마 그런 얘기를 언뜻 드렸던 것 같은데 성관계 초반에 나와야 되는 호르몬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복습. 네. 도파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도파민은 항상 새로운 거, 안 해본 거, 자극적인 거를 했을 때 많이 뿜뿜 분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계속 이 방법, 저 방법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아내가 행복한 방법으로 애무를 해주셔야 내 아내가 오르가즘에 오를 가능성이 더 커지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소통 없는 애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런 개념의 소통입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기계적인 반복입니다. 기계적인 방금 얘기에도 잠깐 나왔었는데 아니 이 사연에도 나오죠. 가슴 좀 만지다가 아래 만지고는 바로 삽입을 시도합니다. 네, 바로 이분이 기계적인 반복을 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아마 이분 그러니까 60대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나이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40년을 같이 사셨다고 한다면 40년 내내 아마 이렇게 애무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무려 40년 동안 기계적인 반복을 하신 거예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얘기 드렸었죠? 네, 도파민 말씀드렸었잖아요. 새로운 거. 기계적인 반복으로 애무를 하면 더 이상 흥분되지가 않아요. 내 남편이 내 가슴을 만지고 이제는 아래를 만지겠지라는 생각이 딱 들면 그 다음부터는 흥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분되길 바라는 건 욕심이죠. 네, 여러분 그 간지럼 있잖아요. 간지럼. 왜 다른 사람이 하는 간지럼은 타는 사람이 내가 내 몸을 간지럽히면 간지럼을 안 타는 줄 아세요? 그 이유는
내가 내 몸을 간지럽히는 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몸을 간지럽히니까 내 뇌에 이미 어디를 어떻게 간지를 거라는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간지럽지가 않아요. 아무리 간지럽혀도. 그런데 같은 부위를 누군가가 간지럽히기 시작하면 간지럼 탑니다. 간지럼 타는 분은 실제로 그래도 간지럼 안 타는 분도 있지만 그 이유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같은 개념입니다. 자, 지금까지 만약에 기계적인 반복으로 뭐 예를 들면 뭐 가슴? 그러니까 키스하고 가슴 좀 주무르다가 아래 뭐 만지지도 않고 바로 그냥 삽입했거나 뭐 이런 반복을 하셨던 분이 계시면 오늘은요 엉덩이를 애무해 보시거나 허벅지 안쪽을 애무해 보시거나 제가 이따가 성감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드릴 텐데 귀 뒤쪽을 애무해 보시거나 어쨌든 이따가 방송 쭉 들으시고 이따가 제가 성감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쭉 한번 읊어드릴 거거든요. 네, 그때 이런 부위 좋겠네 라고 하는 부위를 끼워 넣으세요. 그렇게 끼워 넣은 데다가 이건 장소잖아요. 장소죠. 거기에 뭐가 플러스 되냐면 도구가 플러스 되잖아요. 손, 입, 입술, 그러니까 혀, 뭐 하다못해 발가락, 뭐 내 허벅지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 몸의 모든 도구, 몸의 부위가 다 도구고 내 배우자의 몸의 모든 부위가 다 성감대인데 아이고 그걸 맨날 기계적으로 반복하셨다고요? 그러니 도파민이 분비가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계적인 반복은 오늘부터는 끝 내십시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는 힘을 주는 애무입니다. 자, 이거는 아마 남성 아니다. 이건 느끼는 거는 아마 여성 시니어분들께서 더 많이 느끼실 텐데 남성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힘을 주는 애무? 아니 내가 무슨 애무하는데 힘을 줘? 그 바보 아니야? 그런 남자가 어딨어? 라고 생각하시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봐 드릴게요. 여러분 남성 시니어분들 내 아내의 가슴을 애무할 때 주물럭거리지 않는 분 계세요? 아마 없으실걸요? 네. 저 왜 그러시는지 알아요. 우리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우리 어리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왜 짬뽕공이라고 이렇게 막 몰캉몰캉한 공 가지고 많이 놀았었잖아요. 공터에서. 네. 그거 되게 이렇게 막 만지는데 기분 좋거든요. 몰캉몰캉해서. 그러니까 손으로 뭔가를 쥐었을 때 몰랑몰랑한 그 느낌이 주는 쾌감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부위가 남성분들 여성의 가슴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그 부위가 가슴이야? 그러니까 더 좋죠. 그러다 보니 가슴을 마치 그 짬뽕공 잡듯이 이렇게 막 물렁물렁, 물컹물컹 이렇게 막 주무르시는 분들 계세요. 여성의 가슴은요, 대부분 지방입니다. 감각신경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물컹물컹 만지면 그냥 나만 행복한 거예요. 그게 바로 힘을 주는 애무죠. 뿐만 아니라 클리토리스 애무 보통 많이 해주시잖아요. 음액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몸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발기하면 몸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클리토리스의 머리 부분, 손가락으로 애무를 해주시는데,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이제 많이 정보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부드럽게 스치듯 그렇게 애무를 해주세요. 그게 가장 바람직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클리토리스 머리에는 남성 음경의 2배 반에 해당되는 10,000개가 넘는 감각신경이 존재한다고요. 남성 음경에는 4,000개인데 10,000개가 넘는 감각신경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그런데 이 부위를 손가락으로 누르듯이 마구 좌우로 움직여서 자극을 주는 분이 계세요. 아픕니다. 여러분, 아픕니다. 물론 예외가 있죠. 내 아내가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아. 더 세게 라고 하시면 그건 그러셔도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마다 다 몸의 구조가 다른 거고 뭐 지문이 다 다르듯이 느끼는 방식도 쾌감도 다 다른 법이니까 그건 내 아내가 그렇게 원하는 거니까 그러셔도 돼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힘을 줘서 강하게 하실 거면, 빠르게 하실 거면 반드시 물어보시고 하세요. 일단 하시고 나서 이렇게 해주는 거 어때? 혹은 이거랑 저거는 어때? 하고 비교를 해주셔도 되고,
하기 전에 미리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이전에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부드럽게 천천히 해줘 볼까? 라고. 네.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소통 없는 애무하고 좀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절대 애무에 힘을 주지 마셔라 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힘을 주지 않는 방법 하나만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손가락을 사용하실 때 힘을 가장 많이 주는 손가락이 어디죠? 네. 뭐 당연히 엄지겠죠. 힘이 크고 뭐 단단하니까 제일 많이 들겠죠. 근데 엄지로 애무하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 보통 애무는 이렇게 두 가지 손가락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정말 부드럽게 힘 안 주고 쓰고 싶으시면 요 손가락을 한번, 약지랑 인지를 한번, 인지가 아니죠. 새끼손가락, 예, 약지랑 새끼손가락을 한번 써보시면 아마 부드럽게 힘 안 주고 하는 애무가 어떤 건지를 알게 되실 거고, 혀도 그렇죠. 혀를 도구로 사용하실 때도 힘 안 주고 하는 애무를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애무하는데 힘 주지 마세요. 애무로 무슨 결투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네, 절대 남성분들 힘 주지 마시고, 여성 시니어분들 내 남편이 힘을 주면 저지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무슨 충고를 하거나 조언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러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인도해 주세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게. 모르셔서 그런 거거든요. 남성분들 중에 그렇게 강하게 하면 내 아내의 쾌감도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알려줘야죠. 그래야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고, 그래야 내가 행복합니다. 자, 네 번째는 특정 성감대에 집중되는 애무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애무. 이분도 그러시죠. 가슴, 아래. 여기서 아래라는 게 이제 결국 외음부일 텐데, 외음부에서도 그나마 클리토리스라도 만져주시면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에 클리토리스도 자극을 안 해주신다라고 하면 그냥 정말 가슴하고 외음부의 뭐 질 입구 부분 정도, 네, 소음순 정도, 네, 그렇게 만져주고 이제 바로 애무를 그러니까 삽입을 시도하시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특정 성감대에 집중하시는 애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몸에 성감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 수많은 성감대 다 놔두고 그렇게 하면 뭐가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계적인 애무가 되죠. 패턴이 있는 애무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흥분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 매번 할 때마다 달라질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근데 제발 어느 정도 하셨으면 그 다음엔 좀 방법을 바꾸시던가, 아니면 중간중간에 하나 둘씩만 끼워 넣으셔도 수많은 경우의 수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성감대에 대해서 좀 배워보죠. 아니 뭐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건데, 한번 주의 환기 차원에서 머리끝에서 발끝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한번 성감대를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끝에서 출발! 제일 먼저 어디가 닿을까요? 뭐 눈꺼풀을 성감대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뭐 가능해요. 왜냐하면 눈꺼풀도 피부가 되게 얇은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민감하게 뭐 혀 같은 뭐 키스를 하거나 이랬을 때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눈꺼풀은 뭐 본격적인 성감대는 아니고요. 조금 더 쭉 내려오면 귀가 있습니다. 네, 귀 성감대입니다. 근데 귀 전체가 성감대가 아니라 귀에서도 보다 민감한 부위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귀 뒷부분이에요. 그 부위가 일단 피부가 되게 얇고요. 그 다음에 피부가 얇기 때문에 감각신경이 피부와 닿아 있어서 자극에 바로바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뇌하고 가깝잖아요. 이따 목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목도 마찬가지고 귀도 마찬가지고 뇌하고 가깝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뇌로 자극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귀는 아주 좋은 성감대예요. 귀가 성감대라고 해서 귀 안에다가 뜨거운 바람 불어넣지 마시고요. 네, 그건 좋아하는 분과 싫어하는 분이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는 방법이라, 그거는 뭐 좋아하시면 그러셔도 되는데, 그거는 함부로 그러지는 마시고 물어보고 꼭 하시고, 그거보다는 귀 뒤, 귓볼 뒤는 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거기는 성감대니까 공략하시면 좋겠고, 자, 거기서 조금만 더 내려와 보면 우리 목이 있죠. 목은 전체가 다 성감대?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그러면 엄한 행동을 하실 일이 가장 많고요. 목 뒤, 뒷덜미,
부분이 성감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굉장히 강력한 성감대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가 왜 성감대냐면 뇌에서 내려가는 그리고 몸에서 올라가는 수많은 신경들이 교차해가지고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위가 바로 목덜미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 목덜미도 감각신경, 그리고 또 피부도 또 약간 얇기도 하고요. 그래서 목덜미를 통해서 전달되는 감각이 뇌에 굉장히 큰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목을 애무하실 거면 가능하면 목덜미 쪽을 공략하시면 좋습니다. 자, 조금 더 내려와 보자고요. 이제 목 하셨으니까 쭉 내려오면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가슴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성 가슴의 대부분은 지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조직에 그 가슴 대부분의 지방 조직이 있는 부분에는 감각신경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극하면서 내 아내가 흥분할 거라고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물론 가슴을 만져주는 것 자체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내 아내가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거기에는 감각신경이 이렇게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왜 제 아내는 가슴을 애무해주면 그렇게 좋아할까요? 왜 그러냐면 감각신경이 많이 모여있는 부위가 있죠. 어디냐면 바로 유두입니다. 흔히 우리가 젖꼭지라고 이야기하는 부위죠. 그 부분에 가슴에 거의 많은 감각신경이 유두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두는 마치 클리토리스를 애무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애무를 하셔야 합니다. 자칫 너무 강하게 애무하시면 유두뿐만 아니라 유두 주변에 왜 약간 피부가 검은 동그라미 있는 부분, 유륜이라고 하는데 그 부위까지도 감각신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위를 다 공략을 하시면 되고 손을 사용하시면 정말 부드럽게 부탁을 드리고 꼬집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상대가 메조키스트가 아닌 한 그거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부탁을 드리고 입을 사용하셔도 좋고 그렇게 마찰을 통해서 자극을 주시는 것도 행복할 거고 또 흡입을 통해서 하는 자극도 행복해 하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유두는 좀 집중적으로 애무를 하실 부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슴에서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부위가 하나 있어요. 스펜서의 꼬리라는 부위인데, 스펜서는 사람 이름이고요. 이 부위를 발견한 이제 의사 선생님 이름입니다. 스펜서라는 분이고, 이제 좀 어떤 가슴의 꼬리 부분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제 스펜서의 꼬리라는 명칭이 달렸는데 어디냐면 팔을 이렇게 들었을 때 겨드랑이와 가슴 사이에 있는 살집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성분들은 또는 남성분들도 이제 내 아내의 그 부위를 이렇게 만져보시면 여기가 왜 성감대라는지 알겠다 아마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제 그 부위가 가슴의 부위 중에서는 가장 피부가 얇은 부위이기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거기에 림프절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아내는 거기를 만져줬는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던데요? 라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많이 다릅니다. 근데 뜻밖의 이 부위를 자극했을 때 되게 행복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근데 잘 유명하지 않은 부위라 제가 한번 알려드린 겁니다. 스펜서의 꼬리라는 부위고요. 자, 이제 또 쭉 내려가 보자고요. 내려갔을 때 배꼽도 민감해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성감대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두덩이라고 하는 털이 이렇게 막 나 있는 부위. 거기도 나름 거기를 성감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거기가 성감대인 이유는 그 피부 부분이 아니라 그 안쪽에 들어가 있는 클리토리스 때문에 압력과 마찰로 그 부위에서 쾌감이 느껴지는 거지 그 피부 부위가 성감대는 아니거든요. 대신 정반대, 흔히 우리가 천골이라고 얘기하는 부위. 자,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모르실 텐데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요? 엉덩이 꼬리뼈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엉덩이 골이 시작되는 바로 그 윗부분, 거기가 또 나름 성감대입니다. 이것도 아는 분 많지 않으신데 왜 거기가 성감대냐면 뇌에서 척추를 통해서 나왔던 신경이 골반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 뼈에서 빠져나오는 부위가 바로 그 부위예요. 거기도 또 굉장히 어떤 성적인 자극에서 민감한 부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골이라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진짜 부위. 물론 이제 발가락 이 발 접었을 때 발꿈치, 발 뒤꿈치라고 하죠. 발 뒤꿈치도 민감해 하시는 분 계시고 허벅지 안쪽에 민감해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거 다 성감대 맞아요. 근데 뭐 그렇게 대중적이고 아주 강렬한 성감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는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골반 주위. 예. 생식기 부위가 이제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성감대죠. 네, 남성 기준으로 하면 항문. 네. 이거 뜻밖의 항문이 성감된 거 모르시는 분 되게 많으시는데 항문 주변에 괄약근 그 주위에는 감각신경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몸에 있는 변을 밖으로 배출하는데 잘 빠져나갔는지 그리고 언제 멈춰야 되는지 이런 걸 다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감각신경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항문에서 조금만 올라오면 음낭으로 가는, 고환이 담겨 있는 그 음낭 부위로 가는 회음부, 그 부위를 회음부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강렬한, 남성분에게는 굉장히 강렬한 성감대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그거 잘 모르시는 분 많으신데 그 부위, 회음부 부위를 잘 이렇게 살짝 누르면서 압력으로 좀 만져보시다 보면 모든 남성분의 음경의 뿌리 부분이 그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음경은 모든 남성의 음경은 몸 밖에 나와 있는 부위가 전부가 아니에요. 나중에 그런 어떤 예전에 왜 인체의 신비라는 전시가 있었는데 그런 전시 가서 보시면 아시게 되는데 음경은 되게 깁니다. 근데 그 대부분 한 절반 이상이 몸 안에 숨겨져 있죠. 그 부위를 회음부를 통해서 만져보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 회음부 부위, 그 다음에 음낭, 그리고 음경까지 다 당연히 성감되고요. 여성분은 당연히 이제 항문서부터 올라오면 질 주변, 대음순, 소음순, 질 입구, 요도 입구, 그 다음에 클리토리스 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성감대죠. 여기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성감대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자, 바람직하지 않은 애무 조금 더 진행해 가볼게요. 이제 5번째는 감염의 위험이 있는 애무. 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감염의 위험이라. 자, 감염의 위험이 뭘까요? 자, 여기서 감염의 위험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손에 의해서, 손을 잘 씻지 않아서 손에 의해서 감염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샤워를 하고 성관계를 하는 게 당연히 좋죠. 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건 제가 아까 뒤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었죠. 항문이 보통 이제 만져주면 되게 자극적인 부위라 그 부분을 애무를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남자고 여자고 서로 애무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고 나서 그 손으로 바로 남자고 여자고 그 음경이나 외음부를 애무를 바로 가시는 분이 계세요. 이거 되게 위험한 행위이십니다. 네. 항문 주위는 아무리 깨끗이 씻는다고 해도 어쨌든 대장균이 서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 대장균이 그대로 내 손에 묻었다가 내 안에 질 안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질은 아니더라도 질 내부는 사실 pH, 그러니까 산성 성분이 좀 있어서 기본적으로 균이 서식하기가 좀 좋지 않지만 요도에 가게 되면 그게 바로 방광염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왜 여자아이들 어릴 때 배변 훈련할 때 질에서 항문 방향으로 닦아내도록 연습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것도 같은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염 위험이 없도록 항상 만약에 항문 애무를 하셨으면 손을 깨끗이 씻으시고 다음 애무를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그 손을 절대 쓰지 마시거나 네. 님이요 그 손을 쓰지 말아 주소서 네, 그런 겁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6번째는 똑같이 또 손 이야기인데 자, 우리 애무 도구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도구가 바로 손입니다. 근데 손에 단단한 부위가 있죠. 어느 부위죠? 네, 손톱입니다. 손톱. 이거 뜻밖의 손톱 굉장히 쉽게 간과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특히 남성분들 저는 웬만하면 여성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지 마세라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손가락에는 손톱이 있고 질 내부는 점막 조직이라 굉장히 여리거든요. 그래서 상처가 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굉장히 조심하실 수도 있고
또 내 아내가 그걸 원하실 수도 있죠. 그러면 뭐 저는 그것까지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냥 자의적으로 내 아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넣고 막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지라고 사용하지는 말아주세요. 한 번이라도 물어보고 사용해 주시고 웬만하면 넣지 말아주세요. 흔히 무슨 G스팟을 자극한다라고 해서 손가락을 넣고 그렇게 자극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G스팟은 질 안에 있는 어떤 특정 부위가 아니라 질과 클리토리스가 가장 가깝게 닿아 있는 부분을 자극하는 거라고. 그걸 왜 굳이 손을 넣어서 자극하나요? 다른 방법 얼마든지 많은데. 그러니까 웬간해서 쓰지 마시고 내 아내가 좋아할 때 쓰시고 쓰실 거면 반드시 손톱 소지하시고 그리고 위생 청결 꼭 부탁드립니다. 입니다. 자, 바람직하지 않은 애무 7번째는 비교나 평가를 하지 않는 애무입니다. 이건 뭐 부연 설명 필요 없겠죠. 그냥 뭐 특히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비교를 하는 건 더 나쁜 일이고요. 그건 진짜 진짜 나쁜 일이고요. 평가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게 의도하지 않아도 평가하시는 분들 계세요. 너 똥배 나왔네 라든가. 야, 우리 부인은 가슴이 참 뭐랄까 참 아담해서 좋아. 네, 그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지만 아내분은 자존심 상하실 수 있거든요. 반대로 여성분들도 실수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 남성분들도 나름 그 되게 쓸데없는 건데도 본인의 음경 크기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 있으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거에 대한 평가 이런 거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관계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자, 그러니까 비교나 평가하지 말아주시고 마지막 8번째 바람직하지 않은 애무는 흥분을 목적으로 하는 애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로 제가 읽었던 가슴 좀 만지다가 아래 만지고는 바로 삽입을 시도합니다. 네, 이거 흥분을 목적으로 하는 애무 맞죠? 네, 흥분을 목적으로 하는 애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니, 애무가 흥분을 목적으로 하지 그럼 뭐하러 하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애무는요, 사랑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네. 섹스하기 위해서 사전에 하는 게 애무가 아니고요. 애무 그 자체가 사랑의 행위이어야 한다고요. 네. 애무하는 것 자체가 즐겁다라는 걸 깨우치셔야 돼요. 네. 그 재미를 알아가셔야 된다고요. 내 아내의 몸에 또는 내 남편의 몸에 내가 모르는 부위가 얼마나 많고 내가 사랑해줘야 되는 부위가 얼마나 많고 또 사랑해주면 내 배우자가 좋아하는 부위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두고 성관계를 위한 흥분의 목적으로 특정 부위만 애무하고 많아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네, 사랑하기 위한 행위다 애무는 이거 꼭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사연 한 줄 남았네요. 네, 마저 사연 읽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아프다고 하니까 요즘은 어디서 젤을 사와서는 그걸 제 몸에 막 바르는데 저는 왠지 그것도 싫어요. 뻑뻑해진 기계에 기름칠하는 느낌이거든요. 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분들 중에요. 이 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굳이 뭐 그런 것까지 발라가면서 해야 돼? 라는 생각 하시는 분이 되게 많은데 사실 해보시면 윤활젤은 성관계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크게 이물감도 없고요. 그리고 내가 그런 관계, 윤활젤을 통해서 좀 더 성적 쾌감을 느낀다는데 뭐 얼마나 좋아요. 하나의 도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성분들 이런 부정적인 감정 좀 없애셨으면 좋겠고 그걸 없애기 위해서 남성분들도 좀 노력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젤을 바르시는 행위를 애무의 행위로 활용하세요. 제발 그냥 내 음경에는 내가 바르고 또 그냥 막 덧바르듯이 외음부에도 그렇게 젤을 발라주지 마시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남편분의 음경에는 아내분이 젤을 발라주시고요. 아내분의 외음부에는 남편분이 애무하듯이 젤을 발라주세요. 그렇게 애무의 하나의 과정이면 젤 바르는 행위 자체가 즐거우실 거고 좋으실 겁니다. 그렇게 음경과 질 내 외부를 다 발라주셔야 되고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마르던데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하시던데
덧바르시면 됩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죠. 애무를 바르는 게 곧 젤을 바르는 게 곧 애무의 한 행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또 성관계 하다가 또 애무하다가 또 성관계 하다가 네, 그러시면 돼요. 그러면 시간도 길어지고 서로 사랑하는 감각도 높아지고 더없이 좋죠. 네, 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드릴 이야기는 이제 지용성 말고 가능하면 수용성을 쓰셔라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수용성이 좋다는 거 알면서도 왜 잘 안 쓰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빨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쉽게 증발하고 몸에 흡수돼 버리기 때문에 쉽게 다시 뻑뻑해져요. 그러니까 또 더 빨라야 되니까 그게 싫으셔서 아예 지용성을 쓰시는 분이 많은데 지용성은 일단 이 몸에 흡수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모공을 막아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척할 때 수용성은 그냥 물로만 닦아내면 그만이지만 지용성은 비누나 세정제를 써야 되거든요. 여러 면에서 사실 지용성보다는 몸에는 수용성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애무에 대해서, 바람직한 애무에 대해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사실 애무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고 나 좀 궁금한데? 아니면 나 평소에 애무에 대해서 궁금한 거 되게 많았는데? 라고 하시는 분은 저희 시니어TV에 꼭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PD님한테 받아서 적극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다시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 봐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